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는 1970선에서 코스닥은 492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지고 있는 종목 철저하게 점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또 우리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어디서 주셨는지요? 네, 창원입니다. 창원이요? 네. 또 창원은 또 먼 곳에서 전화 주셨네요. 또 감사하게도. 네, 저희 프로그램 즐겨보시고 있으신가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듣고,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전화 주시고 또 오늘 상담도 이어지고도 또 문자 네.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또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많이 크고요. 예, 20%, 많이 커 20%의 매수가는요? 네. 1120원이요. 1,120원이요. 네. 이 종목 사신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요? 네, 전문가님들 말씀에도 중국 수혜주고요. 네, 또 5월달은 가정에 달이라 해가지고 네. 좀 수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또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이렇게 하면은 네네. 좀 오르지 않을까 싶으셔서 하신 거세요? 네네.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래, 제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리더라고요. 또 물타기 해가지고, 예, 처음에 1,200원 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또 내리길래 또 좀 샀는데, 네. 계속 지금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조금 해야 더 되나. 네네.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나 이 점이 궁금하신 네.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심기원 대표님이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에 관련된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고 역시나 런던 올림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테마로 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니커뿐만이 아니고 하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 보였는데 마니커가 먼저 그래도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니커를 비롯한 이 하림에 대해서는 테마로 좀 접근하셨지만은 그래도 테마성 재료에 따른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 조금은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사 상승을 노리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경쟁 우려가 아무래도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이 닭고기 업체 중에서 2위 업체이지만은 역시나 1위와의 격차가 조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오래 끌고 갈 주식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니커 같은 종목군들인데 가장 불안 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류독감입니다. 사실 조류독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는 역시나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니커에 대해서는 단기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이상에서 우선은 파실 수는 있겠지만은 큰 폭의 수익을 거두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최근 흐름 4월달 들어서 연일 좀 큰 폭의 양봉 형태로서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0.4%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장중의 낙폭을 완전히 거의 만회했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대형 이벤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에 그 대형 이벤트 역시나 스포츠 대형 이벤트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한 12,500원 1,250원이죠. 1,25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1,150원대부터는 좀 분할 매도 하셔갖고 1,250원대까지 좀 나누어서 파셔갖고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150원에서 1,250원까지
결과 살펴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07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아큐픽스. 매수가가 4,450원인데 비중이 걱정입니다. 100%고 아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8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팀장님 계속 보여도 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네, 일단 그 아큐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3D 안경 쪽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디랑 많이 맞물리냐면 이게 LG전자 쪽이랑 이제 많이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그 3D TV 쪽 아마 아실 텐데요. 그 3D TV가 그러니까 잘 팔리면 말 그대로 주가상으로는 같이 움직일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LG전자가 좀 안 좋게 되면 같이 이제 좀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전자랑 이렇게 비교해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LG전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3D에서 LG전자가 선전했다고 했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그 상태 자체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별로 그렇게 기업 뭐 이렇게 그 해가는 마진율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 모멘텀 3D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익 개선세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000 지금 한 650원 선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우선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3D라는 것이 사실상 한번 매출이 나와서 잘 나가게 되면 매출폭도 상당히 커지고 이익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적 반등 구간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서 약간 목표 주가는 3,2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뭐 손실을 좀 보셨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64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위메이드고 매수가가 7만 원, 비중이 100%십니다. 반면에 이분은 조금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위메이드는 0.1% 조정받으면서 98,300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위메이드로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래도 한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0만 원대에 대한 부담감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도 9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가격적인 부담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러한 가격적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시점 고평가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래도 추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워낙 대세적인 흐름이 카카오과의 관계에 그러한 이미지 개선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10만 원 선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고가 종목군들이 더욱더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한 장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메이드는 게임 업종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보다는 개별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 설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경신 기대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10만 원 선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는 한 10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4,000원대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무에 대해서는 신고가 재갱신 기대감 높다. 따라서 10만 5천원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94,000원대에서 5천원대로 잡으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서울 성북구에요, 석관동이요. 성북구 석상동이요. 예. 목소리가 힘차신 거 보니까 종목 좋은 거 들고 계신가 봐요. 좋지도 않고, 한번 샀는데, 좀 불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덕전자를요. 예. 11,600원에다 20% 샀거든요. 예, 11,600원에 20%요. 예,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일러주실래요? 예. 언제쯤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되세요? 예. 예. 현재 오르고 있으면서 조금은 수익 보실 것 같은데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신 거세요? 예, 그 실적도 좀 일러주시고요. 실적이랑요. 예. 주로 주식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가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나요? 저는 좀 사는 좀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이세요?
예. 예, 제가 그 점 좀 꼼꼼하게 유념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몇 달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아, 그러셔요? 예. 몇 달은 갖고 계신 성격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성규 팀장님 한 번씩 다 짚어주시죠. 실적, 또 목표가, 손절가. 네, 일단 대덕전자는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고요. 뭐 PCB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 회로기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덕전자는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원가 부분이 부담이 돼서 마진율이 좀 축소된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2011년에 이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좀 과대 낙폭적인 그런 측면들이 들어왔고 실적 시즌이 다가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이 없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일단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삼성전자가 올랐던 부분하고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거의 5,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정도 올라온 부분 지금 현재 10,000원대, 11,000원대에서 한 12,000원대의 그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매출 추이, 그러니까 2011년 매출 추이와 지금 2012년에는 매출이 소폭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덕전자의 추가적 어떤 상승은 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매출처를 워낙에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 납품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 12,000원대 이 저항대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11,000원대의 그 지지대가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 1,500원대까지 이탈하는 모습들 보이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까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혹시나 다시 내려오면서 박스가 하단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재매수 기회로 이 박스권 매매만 우선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전망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 한번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이 밴드 구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수산중공업, 매수가는 2,030원에 비중은 50%라고 하셨는데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900원대 후반에서 또 2,000원대 등락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나 4월달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역시나 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역시나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가 작년도도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는데 이러한 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 높겠지만은 또 크레인 그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실적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뭐 시장이 완전히 급락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4월달 들어서 반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과 급락 그리고 매수거래량과 매도거래량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는 점, 가파르게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과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정비열에 대한 그러한 형태도 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으로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 설정은 약 2,1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으로는 뭐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시는 것보다는 한 5% 정도의 수익을 보고 그 대응 전략을 짜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단기 수익 목표가는 2,100원대 설정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1,995원에서 이루고 있는데 한 1,8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는 단기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한화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7% 조정받으면서 37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나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자회사들 건드린 이제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좀 많은 폭으로 좀 감속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주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케미칼의 실적 부분들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너 리스크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좀 기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물론 일시적으로 그 당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대 그 최저 그 하나의 PBR 기준이 0.5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0.5배, 0.5배, 그러니까 0.5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역대 최저, 그러니까 PBR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지주회사보다는 상대적인 저평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있지만, 어느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그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가 현저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 저점 부분이죠. 지금 3150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전반적인 그 어떤 경영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자회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기 전까지는 반등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주사들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로 반등 기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손절가 3150원 정도 정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33,000원 선 제시해드릴 테니까 반등 시에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종목은 SK하이닉스 16,440원에 70%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현재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주가가 상승 탄력보다는 그래도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그 해석이 나오냐에 따라서 급등할지 급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이 모멘텀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수익을 만약에 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물론 오늘장 자동차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대형주들이 그래도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수급 오늘장에선 들어오고 있지만은 만약에 대발 악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하이닉스로 만약에 큰 폭의 수익 보고 계시고 비중도 많으시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자르시고 현금화 하신 다음에 조금 시장 상황을 보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466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LG화학, 화학주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매수가는 32만 1,000원, 비중은 17%. 오늘 꼭 선절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이성기 팀장님이 좀 전반적인 화학주랑 또 LG화학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왜 부진했냐면 그 기대치가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기대치, 그 중국발 모멘텀이라는 그 기대치로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품이 일었었습니다. 일단 단기적 거품이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측면인데, 원래 해소될 때는 주가는 그 이전에 있던 지지점을 이탈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투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G화학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분명히 감소했는데 LG화학만 유독 전분기 대비해서도 감소했습니다. 다른 화학주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LG화학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일단 그런 과정을 하게 됐을 때 지금 30만 원 선을 저는 이탈할 것으로 지금 LG화학이 이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주가 하락이 멈출지 모르겠고, 2분기에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화된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전 손절가는 30만 원 선 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마 급락할 때 32만 원 선이면 급락할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가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는 일단은 빠져나오고 나서 향후 그 애저하게 대한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고서 다시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32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매수가랑 비슷한 32만 원 선 지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663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가는 130만 7천 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자주 하다가 뭐 연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4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3%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0.08% 뭐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18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문의 좀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삼성전자 아까 뭐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 또 수익이 아니고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밤 애플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움직이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애플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개별 종목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지금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애플 아이폰 5보다도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가 상승 탄력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40%를 넘으면서 이제는 바꿀 사람은 다 바꿨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특히나 휴대폰을 변경하는 교체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관련된 성장성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우선은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시장이 불안한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잡아줄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그러한 확률은 좀 낮다. 따라서 홀딩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기간적인 차이를 놓고 목표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좀 짧게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이 약 13만 5천 원대에 조금은 투자 전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번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135만 원이죠. 135만 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갤럭시 S3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140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 종목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따라서 홀딩 하셔갖고 수익 조금이라도 보고 나오자라고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개 못해드리는 오늘 종목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니까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1207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 보이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패드와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이런 쪽으로 아이폰까지도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만한 그런 메리트 자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지만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기업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주가가 오래 못 가고요. 지금 인터플렉스가 올해 예상치 최대 실적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게 16배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수준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PR 배수는 더 높아지는 거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배수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인터플렉스는 지금부터는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급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로서는 그 정도 성장성, 이 정도의 주가를 계속해서 지탱할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매수는 보류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에는 나라 살림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지키되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해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과 112 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 여성 아동폭력 근절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삶의 조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연내 발표될 전망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채 부분에서 대출 금액과 대출 기관, 금리 등으로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가계부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또 대출받은 가구들이 자산, 소득, 연령, 직업 등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가구 간 대출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파악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2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 사건과 연루돼 최근 5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 7천억 원, 일본 210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반독점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국 개시 선언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거듭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서개국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특별행동을 선언했다며 이명박 패당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탕쳐 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위협과 관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카니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은 분명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왔다면서 따라서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또 우리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샘플러스 라인업에서도 또 고생하고 있는 분이시죠.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이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란 주제로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